요즘 공공임대주택, 청년 보금자리 마련 이런 키워드들이 핫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또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된 건설주 탑픽이 있어요. 주가를 예측하기에 앞서 지금 이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저녁 늦게까지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현직 펀드 매니저, 그리고 투자 자문 인력들이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분석을 하고 새벽에 득달같이 달려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언급해 드리는 모든 정보는 무료니까요. 네,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금호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알아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건설주 섹터가 어떤지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21년 3월 4일 기사고요. 굉장히 최근 기사죠. 건설주,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 하락의 약세. 경기 실사지수는 뭐냐면 정경련이나 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는 지수예요. 요게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의나 뭐 요런 게 생각만큼 잘 안 받고 있는 거죠. 이건 2020년 12월 기사입니다. 주 52시간제 덤프 수급 문제로 건설 경기 하락 전망.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주 52시간제를 하면 초과 근무가 너무 힘드니까 인력을 더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더 나가니까 판관비도 많이 들어가서 결국 영업이익이 확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슈가 가장 컸고, 덤프 수급 문제는 또 뭐였냐면 장마철이 길었어서 공정이 많이 딜레이가 됐었는데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덤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사를 날씨가 좋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꼬이면서 지금 두 가지 악재가 이 섹터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건설 경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유가 회복은 건설주 주가 상승의 주요 원동력. 사실 건설주는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건설이든 삼성엔지니어링이든 GS건설이든 건설계에서 큰 손들은요 다 석유 부자, 아랍 쪽, 중동 큰 형님들이에요. 석유 팔아서 유가가 높으면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수주를 정말 팍팍 쏴줘요. 그쪽은 규모 자체가 아예 넘사벽이거든요. 그래서 유가 회복이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주입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 마이너스 유가에서 지금 거의 $60 이상까지 WTI가 올라왔죠. 그럼 건설주가 좋겠네요? 네, 건설주 섹터 좋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 매출을 가져왔어요. 근데 주요 공사 현황을 보시면 국내 도급동사랑 해외 도급동사랑 사이즈가 안 나오죠. 국내는 숫자 자체가 지금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호산업은 해외 도급공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랑 상관도 없고,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말한 두 개의 악재는 금호산업이 해당 사항이 있고, 유가 회복, 건설주 섹터 호황, 이 섹터에는 호재는 또 당첨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야, 이런 웃긴 주식을 왜 들고 왔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9일 기사인데요. 금호산업이 전년비 영업이익이 46.4%가 늘었다고 해요. 매출액도 늘었대요. 수익성도 개선이 됐대요. 단기 순이익도 172.6% 늘었대요. 좀 파볼게요. 아시아나항공 손익을 제외하고 누적 순이익이 2,800%가 올랐대요. 실적 개선이 활주로를 떼고 있습니다. 본래 금호산업은 국내 도급 공사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라는 10년 묵은 그 악재 때문에 도저히 주가가 오를 수 없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아시아나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죠. 2021년 2월 16일이니까 또 최근 기사예요. 금호산업 지분 매각 등 불확실성 해소됐다. 주식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눌려있던 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도 1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노이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완료와 항공업 정상화 이후 지분 매각이 동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가 할인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이것 또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건실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자체를 봤더니 코로나고 뭐고 많이 늘었어요. 이게 사업보고서 나오면 더 슛이 나올 겁니다. 영업이익은 3분기 만에 587억이니까 전년 4분기 할 걸 넘었어요. 지금 전년 동기 53.7%죠. 당기순이익도 보니까 266억인데 2800%예요. 말한 것처럼.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봤더니 완벽한 현금 흐름을 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현금성 자산의 감소는요, 지금 영업활동으로 번 돈보다 투자활동을 더 많이 진행을 했고 빚을 더 많이 갚았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전혀 이슈가 아닙니다.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를 꼼꼼히 봐볼게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탭은 거의 손댄 게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이니까 영업활동으로 돈을 번 케이스죠. 그러면 아마 부채가 줄었을 텐데 부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은 늘어있는 상황이에요. 부채 계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죠. 근데 건설사는 본래 전통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섹터입니다. 레버리지로 장사를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자본 계정보다 부채 계정이 더 많다고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건설사는 원래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부채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기사채나 단기차입금이 없죠. 유동성 장기부채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변동한 게 없습니다. 비율적으로 높지도 않고요. 우려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매입 채무 정도가 될 텐데요. 매입 채무는 어딘가에서 제가 외상을 해온 거라고 했죠. 갑자기 제가 1,400억, 1,500억을 분기 만에 어디서 외상을 많이 해왔어요. 좀 불안하죠. 그래서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기타 유동부채가 작년에 1,621억이었던 게 11억으로 1,600억이 날아갔어요. 기타 유동부채는 뭐냐면 건설사 특징 계정 중에 하나예요. 미지급금이나 선수금 이 계정이거든요. 돈 줘야 되는데 못 줬던 거 있잖아요. 1,600억을 갚고 나서 외상으로 1,500억 정도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100억이 준 형국이에요. 부채 전체 계정도 상당 수준 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로 확인을 하신다면 매입 채무가 걱정할 거리가 아니구나,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산 쪽을 보니까 다른 건 괜찮고 현금성 자산이 조금 줄긴 했는데 빚을 갚았으니까요. 그리고 단기사채나 단기차입금 대비 현금성 자산이 건설사 기준에서 위험한 수준도 아닙니다. 키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재무제표상 굉장히 탄탄했어요. 쟤네가 말하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다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섹터가 국내 도급동사가 전부인 금호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금호산업은 국내 공사가 대부분이에요. 전국 분양 물량을 보니까 이게 확 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자재나 지표 같은 흐름은 추세대로 쭉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2020년 연초 계획 물량 43만호, 이것보다 여기 8만호가 더 이연이 돼서 평균 30만 세대보다 2021년에 훨씬 더 많은 분양 물량이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형 건설사도 이 빗금 쳐진 게 21년도거든요. 이 분양 공급 계획이 현대건설도 굉장히 V자 턴을 하고 있죠. GS건설도 원년 이상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있죠. 지금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이쪽에 지금 66,000호, 32,000호, 17,000호, 7,000호 이게 다 대규모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LH 발주 금액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LH가 지금 민간주택 지금 만드는 그 발주 물량이에요. 얘네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집 없는 서름 운운해가면서 민간주택을 그렇게 발주를 주고 있어요. 지금 조 단위가 10조 초반대에서 20조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발주금의 물량을 확실히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 추이도 다시 한번 복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LH, 지 자체의 임대주택 착공 추이. 지금 LH뿐만 아니라 지 자체에서도 임대주택이 착공이 되는 게 확실히 샷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주택공사 LH 기준으로 엄청나죠. 최종적으로 금호산업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예상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매출액도 퀀텀이고요. 영업이익도 퀀텀입니다. 거기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아시아나항공. 우측에 분기로만 봐도 확실히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다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컨센서스 자체가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계에서 지금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가 9,0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런데 기존 10,000원에서 이미 13,000원까지 큰 폭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일봉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염없이 빠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10년 묵은 채증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가 코로나 때 또 제대로 빠졌죠. 그리고 회복을 못했어요. 사실 제가 이때 굵직한 주식들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금호산업이 너무 안 올라 있으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 심하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이다. 라고 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HDC 현산이랑 되냐 마냐 막 그런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 접근을 해서 이때 다 팔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거죠. 저도 큰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도무지 이게 짧은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10년 묵은 채증을 지금 떠나보내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각종 호재가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국내 도급공사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7,000원에 샀는데 이때 7,000원에 사서 11,000원, 12,000원 막 이렇게 팔았는데 그걸 또 이제 와서 8,000원, 9,000원에 사냐 이렇게 아쉬워할 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낮은 주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된 것 대비 어느 정도 이격이 있는 상태지만 말씀 올렸다시피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예요. 하방은 이 정도로 예상을 해 두시고 리밸런싱 관점에서 접근을 해 나가시면 쉬운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버실 수 있을 거고요. 매력이 철철 넘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금호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승하시고 성투하세요.